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범 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원장님하고 이제 항상 원장님이 2시쯤 오세요. 우리 네, 녹화하면 네. 목요일 날.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둘이 녹화하는데 오늘 또 한 목사님이요. 네. 지난번에 이제 참 저한테 전화를 사무실 번호로 오셔가지고 저하고 좀 통화를 하고 싶다 해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참 황교안 네. 대표에 대해서 황 소장이 좀 좋게 이야기를 해주라. 네. 이러길래 제가 그때 좀 제가 또 성질이 그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다른 사람이면 더 버럭했을 건데 목사님이라서 목사님 참 말씀은 좋은데 이 성직에 관련해서 목사님의 영역에서는 뭐 제가 목사님 발바닥이라도 따라가겠습니까만 정치의 영역에서는 그래도 제가 목사님보다는 좀 더 현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 되라고 질타를 하는 거고 또 비판을 하는 건데 그냥은 잘 되게 변화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좀 험악하게 하는 거니까 그리 이해하십시오 하고 이제 좀 했는데 그 목사님이 참 온유하신 분이라서 마음이 좀 불편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속 밥을 좀 사시겠다 해서 자, 보통은 잘 안 응하는데 또 막 목요일 날 집회 끝나고 원장님 오셨을 때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야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도 그 참 좋은 말씀이었어요. 옳은 말씀이죠, 진짜. 근데 저 한국당은 와 저 어려움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자기들은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그 황 소장님께서 주장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검찰 인사이동을 이렇게 검찰 그 학살을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그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수사를 방해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의 탄핵 사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황 소장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당연히 탄핵 발의를 해서 탄핵 발의 그 문건을 만들어서 탄핵 발의를 하고 그게 통과되든지 안 통과 안 되든지 상관없이 총선까지 그 흐름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저도 개인적으로 문자를 김재현 의원한테 탄핵 발의해달라고 문자 보냈는데 여러 차례 뭐 전혀 그런 자 이게요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됐습니까? 핵심적인 죄가 뭡니까? 핵심적인 거 뭐 국정원 돈이니 뭐 이런 거 빼고 그냥 그다음에 화이트 리스트 블랙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의 관행이 있잖아요. 국정원 돈 따까마시 안 한 대통령 없고 솔직히 말하면 블랙리스트 화이트 리스트 안 한 대통령 없어요. 맞아요. 그건 막 그렇다 치고 관행 철폐 안 한 죄라고 보고 제일 사법적인 핵심은 뭡니까? 사법적인 제일 핵심이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였던 것 같은데요. 국정농단. 그러니까 최순실한테 뭐 이것저것. 그걸 이제 구체적인 죄를 따지면 삼성 관련 부분이 핵심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법원에 남아 있는 거. 그 삼성 관련 부분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재용이 자기의 합병을 도와달라는 의미로. 그래서 묵시적 청탁이란 말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단에 돈을 냈고 대표적으로 냈잖아요. 제일 많이 냈잖아요. 삼성이. 그렇죠. 딴 데는 뭐 그만큼 택도 없고 그다음 말도 사주고 편의를 제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한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국정농단에 나머지 곁다리 다 빼고 털 벗기고 그다음에 못 먹는 살 빼고 몸통만 따놓고 보면 삼성하고 박근혜 이 둘 문제 때문에 그렇죠. 맞죠. 징역 30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핵심은 보면 본인이 직접 돈 받은 거는 아니고 그렇죠. 재단 쪽으로 재단에 돈을 내겠다는 거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재단에 돈을 내는 부분을 알고도 묵이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이재용이가 자기 합병을 좀 도와달라는 의미로 네. 그런 뭐 부탁을 해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네. 찬성하게 해줬다. 이게 네. 스토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행 역할 비슷하게 설치던 최순실이는 말을 도움받고. 예. 그게 몸통이죠. 그렇죠. 그거 갖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 예. 제가 요즘 며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그때는 사실은 이 합병에 예. 제일 모직이 과대평가되고 예. 예. 삼성물산이 과소평가되어서 예. 이재용이가 지한테 유리하게 합병 비율이 돌아갔는데 예. 또 제일 모직의 핵심 회사는 예. 삼성바이오, 예. 예. 그렇지? 바이오릭스. 예. 바이오릭스고 예. 그다음에 또 삼성바이오 밑에 또 하나 또 뭐 또 예. 있죠. 예. 그 요것들이 다 부실한데 예. 예. 회계 부정을 예. 해서 그렇죠. 마치 건실한 양하고 그러니까 제일 모직 가치가 올라가고 예. 심지어 삼성물산은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리고. 수주한 것도 다 빼고 예. 예. 그래서 이재용이가 한 5조에 가까운 이익 봤다 이거 예. 아닙니까? 예. 예. 그게 본질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봐줄 때는 몰랐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예. 뒤에 정권 선물위원회가 고소하고 예. 또 뭐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예. 또 재판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이제 예. 생각합니까? 그래서 검찰이 삼성바이오를 덮치니까 예. 증거를 땅에 파묻다가 삼성의 간부가 4명, 3명인가 뭐 깜빵 가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드디어 이거는 삼성그룹 예. 당시 미래전략실하고 예. 예. 삼성물산 사장 핵심 등이 저질렀다. 장충기 예, 예. 뭐 또 뭡니까 그 유명한 사장 삼성 예. 예. 미래전략실 예, 예. 뭐 최지성입니까? 예. 거기하고 김신희하고 뭐 관계됐다 이거 아닙니까? 예. 예.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는 봐준 거 하고 예, 조적지혈이죠. 근데 이렇게 됐는데 예. 이 수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덮으라고. 거죠. 그래서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예. 공수처 들고 나오고 예. 검경 수사권 조정할 거야. 예. 자 12월 달쯤 할 거니까 예. 너네들 6개월 안에 이거 빨리 손 떼고 예. 항복해. 예. 그래도 버티니까 이제 조국을 진압하러 보냈고 예. 조국이 또 검찰의 반격으로 깨갱하니까 그 대통령이 나서서 협박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 반격용으로 유재수하고 울산 터뜨리고 지금 이렇게 와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몸통이 이 삼성이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저도 이제 우리 황 소장님이 이 이야기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삼성이 이 모든 사태의 뒷 배경인지는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었어요. 근데 그 진중권 씨가 요즘 옳은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 하죠. 진중권 씨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뭔가 큰 게 있는 것 같다. 윤석열 끝까지 수사해라. 그 이야기를 썼어요. 네. 그 페이스북에 예. 그게 기사화된 걸 봤는데 뭔가 큰 게 있는 것 같다라는 게 그 큰 게 삼성 합병과 관련된 검찰 수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네. 박근혜 때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그리 떠들어서 네. 우리한테 다 압박을 했고 촛불로 네. 네. 촛불로 협박한 거 아닙니까? 제대로 수사하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특검에 네, 예? 수사팀장을 맡아서 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왜 봐주라 했는지를 대략 조금은 감은 잡았지만 네. 정리가 안 되는데 뒤에 와서 보니 이재용이 네, 이제 지가 지분을 좋게 갖고 있는 데를 키워가 네. 돈 적게 내고 삼성을 먹으려다가 발생한 사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5조 차익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지만 이게 솔직히 삼성 지배와 관련되는 부분에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핵심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재용은 지배 구조에서 네, 사실 돈도 돈이지만은 네, 아버지가 사실상 유고 상태라고 보죠. 네, 네. 근데 뭐 유고라고 하면 바로 상속비 내야 될 거니까 시간이 네, 걸면서 네, 네. 그 사이에 자기가 삼성을 장악에 들어가려고 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삼성 전체 그룹 지배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의 하는 문제이기 게임이기 때문에 그게 5조가 아니라 5조보다 훨씬 더 큰 훨씬 거죠. 더 큰 문제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검찰은 이제 와서 보니 예. 열심히 법대로 수사해서 처벌하겠다. 그게 예, 삼성이라. 예, 예. 근데 정권이 그걸 막아라.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자, 제 방송 오래 들었었죠. 예, 예. 제가 과거에 노무현 정권은 무슨 공화국이라 하셨습니까? 삼성공화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 2017년 예,
이 5월 대선 전에 네. 3, 4월 달쯤에 제가 집요하게 문재인한테 경고인 건 뭡니까? 경고인 거. 삼성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자유롭지 해라. 못하면 또 사고 날 거다. 그래 말을 했죠. 그렇죠. 그때 이재명이나 박원순까지 같이 가세해서 공격했죠. 그리고 박원순도 삼성 공화국 2가 될 거라고 박원순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은 경선 토론에서 문재인을 캠프에 왜 삼성 출신이 저리 많냐 하면서 직접 공격을 했죠. 그런데 저도 한때 도대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조금은 헷갈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래놓고 보니까 머리가 다 맹해질 만큼 간단해요. 둘을 집어넣게 하고 정권을 날린 다음에 이재용은 먼저 풀어주고 박근혜 넣어놓고 그러고는 이제 검찰은 그러면 그때 수사하면서 나온 뿌리로 보니 이거 합병이 단순히 국민연금이 편들어준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기였다는 거죠. 이 삼발 상장 자체부터 어마어마한 분식 회계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상폐하느냐 마느냐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또 그 자회사도 또 문제가 보통이 아니고 그래서 문제 있는 걸 듣고 억지로 상장을 시키고 그래서 제일모직이 그것 때문에 과대평가 되고 그런 것들이 여기서 다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를 갖다가 문 정권은 이재용이 풀어질 때부터 시종일관 수사가 되지 못하게 했는데 검찰이 후비 파서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검찰은 수사를 해온 거죠.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하니까 문은 그 사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용을 작년 초부터 청와대에 뭐 1, 2월 달에 5번인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또 삼성의 회사까지도 갔잖아요. 그렇죠. 또 인도의 회사도 가고 회사, 또 서울에 삼성전자도 가고.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근본적으로 이재용이 회장 노릇을 하고 있는 자체에 법률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인도나 수원에 공장에 가고 청와대 불러서 2달 만에 몇 번씩을 만나고 이게 옳은 겁니까? 그러니까 암묵적인 뭔가 둘 사이에 암묵적인 그 묵인이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돈 있는 사람하고 정치에서 권력 가진 사람하고 봐줄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하고의 암묵적인 합의는 뭐가 중간에 있겠습니까? 그게 돈이겠죠, 당연히. 그 돈밖에 더 있습니까? 이재용이 줄 게 뭐가 있겠어요? 돈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이 정권이 지금 자신이 내야 될 세금이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를 개성하고 엄청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온갖 탈법, 불법을 자행했는데 그걸 지금 봐주고 지난번에 정권을 삼성하고 유착으로 보내놓고 자기들은 자가당착이죠. 더 큰 뿌리가 지난번에 열매 몇 개 따먹었는데 이제는 뿌리에 금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접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재단이 받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고하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재벌을 불러서 1대1로 단독 냉담을 했어도 안 되고 또 재단에 돈을 내기는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이 그러고 다녔는데 몰랐대도 몰란 것도 죄입니다. 그렇죠. 죄의 다가의 문제지 그걸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렇죠. 우리는 문재인의 죄를 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좌든 우든 옳은 건 옳은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는 게 올바른 시각입니다. 지금부터 문재인한테 물을 죄가 굉장히 많은데 이쪽 부분에서 나머지 이거는 죄가 아니다. 뭘 잘못했냐 이러면 문재인 죄도 물을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결국 탄핵의 억울함을 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놈들이 그 탄핵을 시켰냐라고 역으로 또 돌아갔을 때 그렇죠. 탄핵 자체에서 한마디로 이 문제가 그야말로 문 정권의 비양심, 비도덕, 불법성을 부각하면서 상대적으로 제가 아주 미서해질 때 그때 회복되는 거지. 그렇죠. 없단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있는 사실은 안 바뀌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런 중대한 문제를 그 당 차원에서 이제 어저께 그 상황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거 아닙니까? 그 이거 모르면서 어제 그 검찰 법무부 검찰국장을 삼성 출신, 변호사, 그거 확실하게 정치권에서는 그 뻔히 이제 짐작하고 있을 텐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성명서 하나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한국당이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 임명을 삼성 변호사를 시키려고 그 과정을 5개월 거쳐서 4단계를 거쳐야 되는 걸 당일날 하루 만에 2시간 만에 면접 보고 뭐라고 할까요? 실무 시험도 보지 그러니까 않고. 삼성에서 삼성의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하면 안 되는 뭔가 있는 건가 그런 의심이 되네요. 자, 삼성 출신 변호사가 검찰국장이 되면 검찰국장 돼서 삼성 사건에 대한 수사를 빨대 꽂고 그렇죠. 총지하고 예. 그러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 이렇게 정보 전달하고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 삼성 거기에 변호사로 상무이사급으로 근무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이제 우리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하고 집회 끝나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 삼성의 문제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날 삼성 압수수색 한 줄도 몰랐어요. 본 적이. 그런데 어저께 이제 어디서 좀 제보도 오고 하면서 이게 본질인 걸 내가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오후에 삼성 검찰국장 문제가 딱 터지고 이게 정말로 진짜 해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저도 왜 갑자기 삼성 그날 인사위원회 그 삼성 출신 검찰국장을 삼성 출신 그 사람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인사위원회 하기 전에 2시간 전에 미리 빨리 나오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렇게 2시간 전에. 자, 그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정권 손들 인사위원들 아닙니까? 위원장이고 왜 거부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이 나중에 감옥 갈 수 있잖아요. 이거는 100% 내가 감방 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됐겠죠. 철저하게 비밀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부에서 변호사가 하나 온다라고만 슬슬 흘리지 어디로 갈지도 몰랐고. 근데 가보니 민변 출신도 아니고 삼성 출신인. 그러니까 5개월 과정을 거쳐서 공모하고 서류 접수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경력 조회하고 그 다음에 또 실무 시험 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소문이 다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정강석각 같이 당일날 검찰을 다 날려버릴 거니까 당일날 그걸 조용히 섞어서 처리하려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명 인사할 때요. 왜 갑자기 삼성 출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인사위원회에서 좌절될 때 인사위원들이 이거는 다 선수들인데 그렇죠. 100% 깜빵 간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중앙지검장은 딸랑이 현직 검찰국장 외에는 다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반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부위원회 위에서 다 거수기죠. 그럴 때 대부분. 근데 거수기가 다 반대했다는 거는 그만큼의 불법성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 부결됐다는 것도 그랬어요. 저도 그때 처음에 부결됐다는 뉴스를 보고 추미애가 청와대랑 마찰이 있다더니 그런 거 영향이 있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이럴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속이 다 드러나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싸움의 본질이 삼성이다라는 걸 어제 그 검찰국장을 비밀리에 정강석과 같이 불법으로 꼽으려다가 그게 나가리가 되면서 속이 드러나 버렸죠. 그게 이제 앞뒤가 이렇게 딱 맞춰져요, 완전히. 그래서 어제 하필 또 오전에 내가 그걸 까버리고 싶더라고요. 까고 나니까 오후에 저게 딱 터지면서 앞뒤가 맞아서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도둑질하면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 진짜로 이게 그 정치하시는 분들 제발 사심을 거두시고 공익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한국당이 이 정도 호재면 이거는 삼성하고 유착이다 하고 바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피커 전부
총출동하고 이제 탄핵시키겠다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야죠. 그리고 스피커 볼륨도 높이고. 그런데 오늘 뭐 사활을 연상시킨다 뭐 이런 태평한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삼성이랑 삼성으로부터 자유한국당도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스피커 노릇을 못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호조면 이것만 갖고 자 문재인과 삼성이 연결되고 그 증거가 지금 네, 그렇죠. 만천하에 드러나고. 네. 자, 한국당이 이걸 국회에서 지금 바로 그냥 특검하고 다 특검하고 해야죠. 또 탄핵 돌입하고 네. 이렇게 엮어서 가면 네. 그 자체가 총선에서 네. 솔직히 말하면 유승민이하고 한교안이 만나서 탄핵의 강을 넘자 한다고 넘어집니까? 그게 아니라 박근혜 탄핵은 정말로 그 죄가 네. 문재인의 삼성과 관련되는 죄에 비하니까 박근혜의 삼성과 관련되는 죄는 정말로 미소하다. 네. 이리 돼야 탄핵이 강이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르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만들어진 당도 그 이야기를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수상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매일 네. 집회하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이래가지고 이 보수가 네. 어떻게 뭘 갖고 문을 공격할 수 있겠어? 이것저것 다 빼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화력을 집중해야 되고 화력을 쓸 수 있을 때 총동원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가 찔릴까봐 화력을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참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네. 그 보수가 실수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 썩어버리면 저는 답이 없다고 보는데 네, 네. 한국 최고의 재벌이나 우리 사회의 수구 기득권 유착형 비리에 대해 네. 이제 자기들은 그래 할 힘도 없어요. 정권이 또 그 짓을 하고 있는데 네. 진보라고 하는 것들이 네. 그걸 공격하면 민노총이나 네. 한겨레가 옹호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연대가? 못하죠. 자기들 저것도 다 아는데 네. 참여연대도 회계의 분석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회계사가. 네. 네. 옹호 못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정권의 보호막이 뚫리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왜 그 공격을 못할까요?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좀 목소리를 내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네. 자, 오늘 보면 또 흥미로운 재판이에요. 목요일 날이 네, 녹화가. 네. 그 서지현 검사라고요. 엄청 떠들던 네. 요즘 막 이 검사는 서지현이하고 이문정. 뭐 임원정인가 둘이밖에 안 보여요. 예. 근데 오늘 그 안태근입니까? 예. 서지현의 상관이었다가 예. 재판 다시 하라고 내려갔죠, 예, 대법원. 예, 그렇고 예. 그 때문에 지금 구속돼가 징역 2년 받았잖아요. 예. 성추행을 했고 그걸 감추려고 서지현을 인사이동 시켰죠. 인사이동 시켰다. 예. 예. 근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그게 이제 재판. 무죄 취지에 예. 파기환송이 됐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서지현이 떠드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인사이동이랑 관련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은. 예. 검사 인사 원칙을 위반하거나 직권 예. 남용한 게 없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이게 미투가 여론몰이 미투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안태근 씨 사건으로 그 정체가 드러난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재작년에 예. 이 미투가 재작년입니까? 뭐 이 미투가 시작될 전에 서진이 예. 스타트 끊기 전에 검찰 안에서 인터넷에서 예. 그 검사들이 예. 그 뭡니까 금남 비슷하게 좀 아, 경직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때 미투가 터지면서 그 분위기를 다 분위기가 남자들이 없어져 중심이 버렸죠. 된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사라지는데 일조했어요. 네, 예.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서지현이 바로 TV에 나와서 현직 검사로서 예, 그때 그랬죠. 떠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에 대해 공식적인 이 사건 수사나 이런 게 진행되기 전부터 서지현이가 JTBC TV에 출연했잖아요. 네, 그랬어요. 예. 저도 현직 봤습니다. 검사가 온 인터뷰를 다 다녔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2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가 이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건을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굉장히 모든 자료를 다 예. 봤을 거 아닙니까? 봤겠죠. 보고 결론을 내렸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인사 이동이 그런 차원에서 되어진 게 아니다라는 게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대법원에서는.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자, 여자는 그 부분에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네. 객관적인 상황은 네.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남자한테는 네. 자기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 그는 그런 인사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성추행이냐 아니냐는 부분만 가지고 네. 서로 이야기할 뿐이지. 그렇죠. 직권 네. 남용으로 성추행을 연결시킨 부분은 네. 그건 과도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서는 이 일을 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으면 네. 2년 동안 떠드는 부분은 명예훼손 아닙니까? 명예훼손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핵심은 지금 그 서지현 검사가 어떻게 근데 성추행을 포인트로 잡은 게 아니라 인사이동 불이익에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를 주로 해왔는지 어떤 하게 그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설사 성추행을 했다더라도 성추행과 불이익 당한 네. 인사하고가 이렇게 네. 관계가 없다면 네. 성추행에 대해서는 안태근이 책임지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다고 불이익 인사는 안 했는데 했다고 떠들고 다닌 그 부분은 이제 서지현 서지현이가 검사가 책임져야 되는 책임져야죠. 거죠. 예. 그럼 쌍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참 이 세상이요. 예. 진실이 이렇게 뒤늦게 온들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자, 진중근 씨가 무는 위선이다. 총선서 민주당 보이콧한다는데 예. 예. 이분은 요즘 굉장히 스피커 화력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교수를 이제 그만두고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옆에서 반발하는 페이스북에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 화력이 엄청 시간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자, 미친 세상 맨정신으로 견뎌야 된다. 네. 민주당을 보이콧하면 이번에 선거에서 네. 총선에서 박빙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선거 결과보다 화났다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나는 진중권 씨가 그래도 지식인이라고 저는 지금은 평가를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의견이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예. 이게 바로 지식인의 기본 자세거든요. 기본 그럼 자세. 그게 역할이고 지식인의 사명이고 네. 기본 자세죠. 저는 네. 진중근 씨 같은 부분이 네. 자고 우고요. 네. 세상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저는 친북만 아니면 네, 네. 한국에 자를 가진 사람도 나름 존중해주고 네, 네. 또 우를 가진 사람도 존중하면서 네. 서로가 네. 견제하고 보완을 해야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네. 봅니다. 그러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예, 그런데 그래서 상식이 있는 자는 네. 서로가 또 상식이 있는 우는 서로가 포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충분히 토론이 가능하죠. 그러면. 어제 한 분이 우리 집회에 네. 자기 좀 이야기 좀 하고 싶다 올라왔어요. 네, 네. 자기는 좌파래요. 아, 근데 네. 문재인 정권이 이게 지금 검찰 하는 게 이게 무슨 꼬라지냐고 네. 아주 험한 욕을 하고 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바라볼 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올바른 분들이죠. 그래야지 이게 힘을 어떤 일에 국력을 집중할 수 있을 때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보수 진영에 뭐 자기들이 강경 보수라는 분들한테 좀 당부하는 거는 네. 상투적으로 상대를 욕하지 말고 네. 그 중에서 합리적인 사람한테는 욕을 하지 말아야죠. 네, 네, 그렇죠. 자, 보수도 잘못한 게 있으면 욕을 처먹을 수 있죠. 잘못한 게 엄청 많은데 네. 왜 욕을 안 먹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보수를 욕한다고 비판할 게 아니라 네. 공정하게 사안별로 욕을 하는 사람은 합리적이다. 그 수용을 해야 된다. 저게. 그게 올바른 자세예요. 예. 무조건 그냥 실제로
진영 논리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기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네. 자기 생각이 없이 그냥 그 진영의 그 진영 논리 이끌어가는 사람들 논리를 그대로 추정하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게 실제로는 개인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개인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은 파시즘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이 실제로 하는 행태는 파시즘적인 모습이거든요. 자, 이 어제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예, 예. 마지막으로 딱 아침에 네. 언제는 그것도 안 났는데 이제 그것도 반갑습니다. 예, 예. 그 오늘의 뭐 시위회가 아,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세 개 나오고 아, 예. 그다음에 TBS가 예. 미래경영연구소가 황장수가 하는 예. 집회가 이제 끝났다. 교통 상황 안내. 아, 그게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딱 그게 나왔어요. 예, 예. 왜 우리 집회를 자가 외면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예, 예. 이 우가 외면한다고 봅니까? 우파 그러니까 우리는 언론이나 우파 심지어 유튜버들도 다 외면하죠. 예. 저는 그러니까 딱 그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걸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네, 그렇다고 보시죠. 예, 예. 그래서 황장수 집회를 했다.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집회를 했다고 소개를 옳고 그런 거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좌파들이 집회한다고 조선이 소개하지 않습니까? 네. 11일 날 예. 좌파들이 문재인 쫓아내는 그 그렇죠. 윤석열 쫓아내는 예. 집회한다고. 예. 그럼 황장수도 윤석열 응원하는 집회 했다고 소개하면 되는데 예. 보통이면 이 정도 집회를 어제 같은 날 하면 그렇죠. 통과된 날 더더구나 어저께 시민들이 예, 그 예. 추운데 예. 모여서 예. 상당수 뉴스가 되죠. 카메라도 오고. 예. 그런데 철저하게 외면을 한다. 예, 예. 이건 뭐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네, 예. 불편한 모양이에요. 네, 예. 자, 제가 불편한지 진실이 불편한지 저들이 처먹어서 그런지 그거는 네. 세월이 지나면 알려질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